HCC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든든한 병원의 황세진입니다. HCC는 사실 초음파로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다가 영상학과 복부 초음파 진단하기라는 교과서를 보고 그리고 임상 초음파학회 강의 한두 가지 듣고 그래서 큰 틀에서 차이 없게 이렇게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먼저 개요하겠습니다. 간암은 세계 6번째 흔한 암이고 유럽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캔서 릴레이티드 데스에서도 3번째. 그리고 HCC가 원발성 간암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HCC의 약 90% 이상은 언더라인 리스크 팩터와 관련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가이드라인에서도 초음파가 HCC가 생길 만한 위험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 서베일런스의 툴로서 많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 팩터로 유럽에서는 HCV랑 알코올이 조금 더 흔한 곳에 되어 있고 아시아 같은 경우는 HBV가 조금 더 흔한 곳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걸로 쉽게 한번 써보면 가장 흔한 원발성 간암이고 주된 요인으로는 아시아에서는 비형간염, 서양에서는 C형간염, 알코올성 간암 되어 있고 국내 간암 발생률은 위암, 폐암에 이어서 3번째이고 남성에서 연간 10만 명당 45명에서 발생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추천하기로는 초음파 검사가 서베일런스로 가장 추천되고 있고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에서 어떻게 보이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보이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파인딩을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 좀 카테고리화 시키기 위해서 유관적 분류를 먼저 좀 보았습니다. 크게 물론 다 이렇게만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이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결전성 간세포암으로 경계가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결절형을 구분할 수 있겠고 뚜렷이 경계가 지워지지 않더라도 특별한 메스로 보이는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괴상성 간세포암으로 분류했고 어떤 뚜렷한 어떤 병변이 아니라 간 전체를 침범하는 작은 병소들 있을 때 미만형 간세포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음파 소견들은 간암의 분화도에 따라서 또 세포 조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지방 변성이 일어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메스 외부의 괴사를 동반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고 크기나 성장 양상 그리고 이종 간질환 정도에 따라서 같은 세포 성분이라도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얘기하기보다 몇 가지 기술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부 에코가 어떠냐, 고에코냐 저에코냐 이런 부분으로 기술할 수 있겠고 몇 년의 경계가 어떠한지 달무리 음영이 있는지 후방 음영이 증가하나 측방 음영이 있는지 그리고 간암 세포암에서 그나마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모자이크 형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술함으로써 HCC라고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부 에코입니다. 내부 에코는 HCC에서 내부 에코는 저에코로도 보일 수 있고 혼합 에코로도 보일 수 있고 고에코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코는 간암 세포 자체가 균질한 고형의 암 세포로만 돼 있을 경우에 이것은 저에코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육안적으로 보면 간에서 이렇게 경계가 뚜렷하게 안쪽에 괴사도 없고 출혈 소견도 없고 섬유화가 된 부분도 없고 안쪽에 무슨 변성도 없는 그냥 고형의 간 세포암으로 보일 경우에는 초음파에서 이런 저에코 소견 다른 부분들 없는 딱 저에코 소견으로만 보일 수 있겠습니다. 또 내부 에코로 불균질한 혼합 에코를 보이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육안적 소견으로 이렇게 경계가 뚜렷하지만 안쪽에 신생혈관들이 출혈을 하고 응고 괴사도 좀 일어날 수 있고 섬유화가 된 부분도 같이 이렇게 있을 때는 초음파에서 아주 다양한 헤테로지너스한 발견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에서 요 간 안의 부분을 본다면은 안쪽에 괴사된 부분은 저에코 내지는 무에코성 변경을 같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안쪽에 신생혈관이 자라나거나 섬유화가 변비해 보인다면 여러 가지 헤테로지너스한 고에코 또는 저에코 등에코 등이 보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에코를 보이는 경우도 있겠는데요. 안쪽에 지방 병성이 있거나 사이노소이드 딜라테이션이 있거나 슈더 그랜듈라 에어리아가 있을 경우 이럴 수 있는데 이 병리를 보면은 이 간 자체가 균일하지 않고 안쪽에 밀도가 다른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으면 음양 계면이 증가됨으로써 초음파 고에코로 보일 수 있는데 이런 사이노소이드가 좀 늘어났을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밀도들이 특별히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간 세포들이 동그랗게 둘러싸져서 이게 마치 글랜드처럼 보이는 슈더 글랜드라 에어리아가 있는 HCC의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서로 다른 밀도의 여러 성분들이 고여 있음으로써 고에코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초음파에서는 고에코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부 에코가 HCC의 어떤 특징적인 소견을 좀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만약 구분한다면 좀 이 메스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거는 뭐 고에코이기 때문에 HCC 각이 떨어지겠느냐, 저에코니까 HCC냐 이렇게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진을 좀 올려보았고요. 이거는 실제로 조직검사 헤만지오마였고 이건 헤파틱 아데노마였습니다. 그래서 종양의 변년을 통해서 또 한번 특징 지어보겠습니다. 종양의 변년은 아까 유관적 소견을 세 가지 나눴을 때 결절형의 경우도 있었지만 이런 괴상형과 미만형의 경우에는 경계가 불명확합니다. 결절형의 경우에도 경계가 뚜렷한 것이 일반적이지만 크기가 커지면서 그 피막이나 주변 간 조직을 침습해서 경계가 불명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계성이 뚜렷한 결절형이라 하더라도 이 결절형에서 주변의 경계가 불명하게 지면서 이 캡슐을 뚫고 나가서 간 세포압이 좀 더 커지는 경우에는 결절형의 경우에도 변년이 불균형하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간 세포암에서 달무리 음영이나 후방 음량 증가, 측방 음영 이런 소견도 보일 수 있는데요. 이건 간 세포암의 특징적인 소견은 아니지만 간 세포암에서 보일 수 있는 소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걸 사진으로 보면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전에 글로 좀 설명을 하면 이런 달무리는 그 결절형 같은 경우에는 그 종양이 커지면서 이 간 세포가 주변 간을 누르게 되고 그 주변의 암이 아닌 부분이 섬유화 응집이 되면서 주변에 캡슐을 만들어서 그 캡슐이 달무리로 보이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자란 HCC의 경우에는 성장 속도가 늦고 분화가 좋은 경우가 많아서 예후가 좋다고 합니다. 후방 음량 증가는 그 종양 내부의 그 초음파 투과성이 좋다 보니 그 초음파 메스 뒤쪽의 에코는 주변보다 조금 더 고에코로 보이는 것을 후방 음량 증가하고 측방 음량은 그 메스의 달무리로 인해서 달무리 뒤쪽으로 음량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을 측방 음량이 합니다. 이런 소견들은 간세포암의 특이 소견은 아니고 다른 악성 간 종양에서도 저를 보일 수 있는 소견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먼저 보면은 메스가 있고 안쪽에 고형의 메스가 있고 주변에 이런 달무리를 형성하는 경우입니다. 이 메스가 주변으로 자라면서 간세포암이 아닌 부분이 섬유화 응집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달무리로 저에코로 보이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이 메스가 초음파 투과도가 좋다 보니 그 뒤쪽에는 이 주변보다는 조금 더 밝게 보이는 후방 음영 증가가 있을 수 있겠고, 이 달무리로 인해서 측방 음영이 좀 감소되는 이런 소견들을 보일 수 있는 것을 HCC의 특징적 소견은 아니지만 보일 수 있다. 그런 설명해서 사실 준비해보았습니다. 이건 조금 더 조명했습니다. 메스가 있으면 주변에 저에코 띠가 있고 메스 뒤쪽으로는 음영이 증가되어 있고, 이 띠 뒤로 초음파 방향에 따라서 저에코를 보이는 그런 소견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모자이크 형태, 이것이 HCC의 좀 특징적인 소견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양 내부 에코가 서로 달라서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모자이크 형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이것 사진으로 보면 조금 더 말보다는 조금 더 쉽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사람들이 유추해 보는데, 첫 번째로 그 캡슐이 있으면 캡슐 바깥쪽으로 증식을 하고 기존에 있던 캡슐은 암조직 내에 그대로 잔존하는 경우에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닐까라고 예상하는 건데, 메스가 있으면 메스 바깥쪽으로 이렇게 자라나가니까 바깥으로 자라나가지만 기존에 있던 캡슐은 그대로 남아있게 됨으로써
이렇게 모자이크 형태로 보이는 초음파에서 모자이크 형태로 보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같은 암 결절이지만 그 결절 안에서 서로 다른 성장 속도 때문에 그 캡슐이 여러 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이거와 이것은 다른 거였지만 좀 다르게 하지만 성장 속도가 다르게 됨으로써 이렇게도 캡슐이 보이고 이렇게도 캡슐이 있고 전체 캡슐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던 경우가 있고 또 다결절 융합성 간암에서 암결절 주위에 이게 말이 되게 어려운데 사진으로 보면은 결절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가 막 서로 자라지만 이 매스와 이 매스가 붙으면서 캡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캡슐은 잔존해 있고 매스는 각자 서로 자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모자이크 이런 식으로 캡슐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이런 다양하게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나마 특징적 소견이고 이런 뭐 고액골 달무리 모양이 있거나 이런 저액골 이런 것들 특징적인 보고 HCC라고 말하기 어렵겠지만 이것은 안에서 여러 가지 모자이크 형태로 노드 형태로 보일 때는 HCC의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다른 찾아보았는데 이렇게 모두 여러 형태로 같은 전체 암 조직 내에서 캡슐을 서로 가지고 있는 이런 것도 HCC의 특징적인 소견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번째로 HCC라고 생각할 만한 건 혈관 침범 소견입니다. 문맥을 주로 더 많이 침범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맥에 메스가 침범했는지 아니면 이게 문맥 혈전인지를 감별하기 위해서 관내 혈전과 관내 보이는 것과 그 메스가 연결되어 있는지 문맥 직경이 커지는지 혈전에 혈류 신호가 있는지를 통해서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 포탈베인 안쪽에 뭔가 막혀 있는데 이 주변의 메스와 연결 여부를 보면서 이거는 HCC가 혈관을 침범한 것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풀어 띄워보면 이 문맥이 넓어져 있고 또 풀어 어디지 않는 메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음파만으로 S를 봤을 때 HCC인지 만지오만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어렵고 그래서 3페이지 CT라든지 MRI에 도움을 받게 되겠는데 초음파만으로 조금 감별을 해보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그 조영증과 초음파를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1세대 조영제 레보비스트라는 조영제가 소개되었는데 이 레보비스트로 간 종괴를 감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별다른 특별히 많은 좋은 얘기를 못 들어서 좀 없어지는 듯 하다가 2세대 조영제 소노뷰가 나왔습니다. 이 소노뷰와 함께 최근 2012년도에는 소나조이드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 조영제의 특징은 안쪽에 기체가 있고 바깥쪽에 지방질이 둘러싸져서 물방울을 만들게 되고 그 물방울이 돌아다닐 때 거기서 초음파 빔을 쏴서 물방울에서 튀어나온 물방울의 진동에 의한 초음파를 보고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걸 조금 쉽게 그림으로 보면은 바깥쪽에 지질 정체가 있고 안쪽에 공기가 차있는 마이크로 버블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영제고 1세대 조영제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가 빔을 쏘면 그냥 뻥 터져버리기만 했는데 2세대 조영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주 고주파에 대해서는 뻥 터지기도 하지만 조금 중간 파워나 낮은 파워에서는 그 진동을 다르게 나타냅니다. 이 진동에 따라서 초음파를 받음으로써 조영제가 혈류를 타고 간으로 갔을 때 그 간에서 오는 초음파 신호를 보고 간 내 메스를 좀 구분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조영증과 초음파의 장점은 그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3페이지 CT에서는 아무래도 아테레 페이지, 비너스 페이지, 포탈 페이지가 정확하게 찍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실제 그 3페이지 CT를 찍고도 애매하다라고 오는 경우를 보면 실제 비너스 페이지가 아니고 딜레이드 페이지가 딜레이드 페이지가 아닌 경우가 CT로 찍혀나와서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 조영증과 초음파는 실시간으로 초음파가 이렇게 되고 있다 보니까 아테리얼 페이지, 비너스 페이지, 포탈 페이지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보니까 그 조영제가 높고 빠지는 것을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다만 CT는 간 전체의 병변들을 동시에 다 스캔할 수 있다면 초음파는 모든 간 병변의 혈류 변화를 관찰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감별하고자 하는 그 메스에다가 초음파를 갖다 대고 그 변변에서 아테럴 게이지, 비너스 게이지를 보는 것 있습니다. 2세대 조영제 중에서도 그 소나조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조영제가 쿠퍼셀 세포에 의해서 이 조영제가 섭취되는 걸 이용을 해서 많이 시간이 지났을 때 조영제가 다 빠져나가는 HCC의 경우에는 쿠퍼셀이 섭취를 하지 않으니까 저에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시간이 지나서 초음파를 대보면 간세포암 등에코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간세포암 같은 경우에도 이 조영제에 넣었을 때는 HCC가 저에코로 쉽게 구분하기가 좋다, 이런 또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보고 나서 좀 애매했다 싶으면 그 조영제를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는데, 실제 조영증강 초음파의 약 바야를 받아보면 한 번 쓰고 끝낼 만한 용량보다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사를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CT에서 조영증강되었다가 빠지는 모습이 조영증강 초음파에서도 이렇게 아테럴 페이지에서 점점 빠져서 저에코대가 보이는 이런 부분들 CT와 같은 방법으로 HCC를 구분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울트라소노그래피라는 사이트에서 보면은 이 HCC가 조용히 증가되었다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런 특징, HCC의 특징 소개를 다 하겠습니다. EASL에서는 하지만 컨트라스트 댄스 울트라소노의 감별이 아주 적절하다라는 것은 아직 컨트로버시가 있는 것 같고, 실제 대학에서도 이것만 가지고 확진을 하고 그러진 않고 바이옵시 하기 전에 조영증강 초음파를 해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조영증강 초음파의 기록을 보면 여기 메스는 두 개입니다. 저에코의 메스가 있고 고에코의 메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영증강 초음파를 보면 첫 번째는 이 아래쪽에 있는 고에코 부분은 조영증강이 되지 않았다가 점점 차 들어가는 양상을 보이다가 마지막에 다 차 들어갔고, 여기 위에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조영 다 증가되었다가 점점 빠지더니 마지막에는 거의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밑에 게 헤만지오마였고 위에 게 HCC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초음파이기 때문에 초음파로 최대한 감별을 하고 팔로우해야 될 것과 검사해야 될 것을 조금 초음파로 구분해 볼 수 있겠는가, HCC를 자신 있게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에 사진을 여러 개 좀 보여보았습니다. 지난번에 김대진 선생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자료 헤만지오마 사진과 그리고 교과서에 에이티피컬 헤만지오마 사진들을 구분해 모았습니다. 그 고에코띠를 보였고 안쪽에 저에코가 보이는 것도 헤만지오마였고, 노들에서도 이 캡슐 바깥쪽으로 뭔가 삐져져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것도 헤만지오마였습니다. 아주 작은 결절성 저에코 이것도 헤만지오마였고, 아주 안쪽에 컸고 안쪽에 헤테로지너스하다고 할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것도 헤만지오마였습니다. 큰 메스가 있고 안쪽에 괴사가 보였지만 이것도 헤만지오마였고, 안쪽에 헤테로지너스하고 뭔가 달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헤만지오마였고, 실제 이 노들이 있고 안쪽에 또 다른 노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만한 파인딩이긴 한데 이것도 헤만지오마였습니다. 마지막 겁니다. 여기 큰 메스가 있고 안쪽 헤테로지너스하고 뭔가 저에코 부분과 등에코의 부분들이 메스와 이런 저에코가 있고 뒤쪽 조형 증강되는 이런 것도 헤만지오마 있습니다. 초음파 소견만으로 HCC를 하는 그런 이건 범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혼자 사진을 몇 가지 찾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준 쌤 초음파 HCC 서머라이즈 좀 해주십시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이제 앉아 계십시오. 저 앞에 황 선생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초음파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시작으로. 네. 이재준 쌤이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요 하나하나는 전번에 누가 하기로 했습니까? 박선 쌤. 일단 예 쌤 뭐 슬라이드. 우리가 간은 길보 선생님께서 항상 병리를 많이 하셔서 저도 병리 공부를 좀 해봤는데
우리 기본 구조가 이제 센트럴 메인하고 포탈 에어리하고 이렇게 그 사이에 헤파토사이트가 두 줄로 이렇게 연결된 게 바로 우리가 간의 이제 기본 구조인데, 그 이제 정상은 두 줄이지만은 이제 이 간이 이제 조직적으로 보면은 간암이 이제 슈도글랜드라 폼도 있고 트라베큘라 폼도 있고 정신경도 있는데, 이 트라베큘라 폼은 두 줄이 아니고 석 줄 이렇게 줄이 여러 줄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포탈 트라이아드하고 이 세트로벤 사이에 줄이 두 줄이 아니고 여러 줄 돼서 이렇게 오는 게 HGC가 그런 게고, 그 다음에 슈도글랜드를 보면 아까 슈도글랜드 있고 안에 슈도글랜드 보면 이제 발덕트를 사고 바깥으로 이제 헤파토사이트가 이렇게 글랜드 폼같이 보이는 게 슈도글랜드 폼이고, 충실 정식은 이제 동글동글한 그 자이언트 셀이 이렇게 멀티플하게 이렇게 모여가 있는 게인데, 아까 그 에겔의 에겔의 뭐 그로스 파인딩이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노들련 매스가 모일 때 이게 크기도 중요하고 매스의 이제 에코, 그다음에 변년, 그래서 매스가 1cm 이내는 사실 우리가 이게 HCC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cm 이내, 특히 비형 간염이 있는 환자들은 1cm 이내 같으면은 우리가 일단 RM 재생결절을 먼저 생각해봐야 되겠죠. 거기서 재생결절이 보통 제에코, 고에코 되게 다 나오지만은 혈타가 이게 좀 커지면은 한 1.5cm 가량 근처로 되면은 디스플라시 노도라는 이형식 결절되고, 이형식 결절이 돼서 거기서 이제 HC 포사에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에코가 변하지 않습니까? 이형식 결절하고 이제 거기 고에코 빙빙이 보이다가 그 안에 이제 하이폭시에 되고 고에코 빙빙이 보이다가 내부에 H 포사가 생기면 저에코 되면은 커져야지 이게 우리가 손발에서 구분이 가능하지, 저럴 때는 구분이 가능한데, 그래서 노드라고 부르는데, 일단 그런 일련의 그 HC가 생기는 과정을 알고, 그 다음에 이 노들라 폼, 그러니까 매시브 폼, 뭐 디퓨즈 폼 하는데, 우리 간 볼 때는 파링크림도 보고 포탈빈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동글동글하게 노들라게 보이느냐, 아니면은 어딘가 모르게 뭐 큼직한 매스가 있는 것 같은데 뚜렷해서 구분 안 될 때는 사실은 포탈빈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전반적으로 아주 덜 태아 보인다, 그럴 때는 그러니까 매스를 못 찾을 때는 포탈빈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국은 이제 크기 빨리 발견하느냐 늦게 발견에 따라서 환자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3cm 이내 적게 발견. 그리고 아까 페리페 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헬로가 있을 때 여기 아주 라운드 헬로가 여기 이 HCC 그 헬로냐, 사실은 헬로가 이렇게 꾹꾹 하면은 여기 메타스캔도 헬로가 있기 때문에 폴스 아이냐 그런 기도 하셔야 되고, HCC 때의 헬로는 우리가 보통 아까 강쌤이 이야기했던 파이브로시스 튜머가 조직을 밀어서 파브로시스 아니면 캡슐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거기 튜머가 인베이전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고, 메타스틱 캔서는 반대로 튜머가 라피드로 하니까 내부에 이게 하이폭시아 이스케미가 생기갖고 그래갖고 포괄리스 그렇게 생기니까 내부는 고액화되고 바깥은 제고 띠가 보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어블 튜머라는 거지.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 하는 걸 알시면 돼요. 뭐 금방 이렇게 설명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잘하시는데 조금 더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다 보니까 우리가 HC의 소견이 좀 펠로도 있고, 아까 뭡니까 포스테리어 리넨스먼트 그 소견이 중요하니까 그 소견을 한번 이게 우리 시니어 선생님한테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스몰한 HCC가 사실은 이제 2cm 이내에 스몰한 HCC가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코 보지 않습니까? 이제 아까 박사님 설명해서 제코를 보는데, 그 제코 보이는 데서 펫이 스트레스 되거나 산에 들어지면은 펫이 때문에 고액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고액으로 보이고, 그러면 헬베 헬로는 적어도 3cm 이상 돼야 헬로가 생기죠. 그러니까 좀 커지면은 이제 아까 그랬듯이 믹스 데코로 모자이시즘 보이거나 노들리 여기 봤는데, 그건 결국 분화도의 차이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포스터리 연서부터는 사실은 이 매스의 그 균질하고 이렇게 밀도가 높으면은 투과도 되는 게 인해서 생기지만은, 그렇지 않고 믹스드 때는 인해서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은 일단은 간암을 구분될 것 같고, 그래서 매스가
보통만 잘 보일 때는 찾기가 쉽지만은 그 다음에 아까 그 헤만지오마 이야기 이렇게 사진 많이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리버 파렌카임이 노말일 때는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헤만지오마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그렇지만은 리버 파렌카임이 비행간염이거나 파렌키마가 콜스하거나 그럴 때는 그런 헤만지오마 소견이 보이더라도 HC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CT를 아니면 팔로우 하셔야 되고 CUS에서는 제가 잘 몰라서 아까 사진 보여주는 거 말씀드렸는데 CUS는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소나저를 선위로 쏘면은 이 아주 짧은 타임에 밖에서부터 우리 CT에서 보이는 것이 빨리 필링되고 빨리 그 포털 페이지, 배너스 페이지 가서 빨리 와시업 되느냐 아니면은 바깥에서도 필링돼서 안으로 갈수록 필링이 더 되느냐 이에 따라서 구분이 가능한 것 같은데 그거는 김대현 선생님이 되게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부탁합니다. 이제 포탈벤의 튜머 스롬보시스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밖에 설명. 그거 다시 요약해가지고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요. 포탈벤 내에서 튜머 포탈벤의 스롬바이가 있을 때 사실은 이 우리가 이제 이게 튜머 스롬바이냐 아니면은 리버 시로스냐 포탈벤 스롬보시스냐 이런 걸 갖다가 구분할 수 있는데 일단은 튜머 스롬바이가 되면은 뭐 스롬보스 내에 있다 네오바스쿨라이션 베슬이 통과하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포탈벤 사이즈가 커지겠죠. 커지고 그 뒤로 이제 메스가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HCC 아까 칼라 도플라를 보여주셨는데 HCC가 되면 칼라 도플라 띄어 보시면은 이 바깥으로 이렇게 페리페랄로 이렇게 베스 뒤로 혈류가 이렇게 쭉 돌아가 뜹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혈류가 네오바스쿨라 되고 혈류가 이렇게 뜨가니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베스키폼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이지만은 우리가 메타사이트 캔서는 혈류가 그렇게 안 되고 이 캔서에서 눌레가 이렇게 그러니까 콜라겐 칼슘형은 눌레가 보이고 안쪽으로 햄틱하는 베슬이 보이기 때문에 HCC랑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HCC는 잘 보면 이렇게 이렇게 좀 메스 보이고 안으로 들어가는 메스를 블러드 베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요즘에 쌤들이 조금 그 용어의 개념인데 small HCC하고 well differentiated HCC하고 early HCC가 왜냐하면 개념이 막 섞였는데 그게 정립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스몰 HCC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2cm 이내를 갖다가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2cm 이내의 HCC를 스몰 HCC라고 이야기를 하겠고 early HCC는 같은 뜻이 아닐까요? 그리고 well differentiated 하면은 뭐 문화도가 좋다는 소리인데 결국은 아마 이 노듈라 HCC에서 뒤에 페리페럴 헬로가 있다 하는 거 그런 거 아마 때문에 그렇지 싶은데 페리페럴 헬로가 있으면은 아마도 이 프로그레션이 슬로우 프로그레션 한다 하는 걸 이야기해 주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걸 웰 이야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박선호 선생님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혹시 자중해서 조금 그 초음파 HCC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이재준 쌤한테 물어보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빠졌습니다. 아까 보면 이 HCC가 이게 페리페리 서페이스 근처에 있을 때는 흠퍼 사인 같은 거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는 아직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리본에 메스가 있을 때 이 메스가 있을 때 이 메스가 이제 서페이스 근처에 있으면 이게 이 서페이스를 밖으로 삐져 나옵니다. 삐져 나오는 이게 메스가 밖으로 이렇게 프로트리가 발전하기 때문에 삐져 나오는 이거 흠퍼 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흠퍼 사이 보이면은 우리가 거기가 HCC고 헤만지오마는 메스 피트가 거의 그렇지만 간혹 헤만지오마도 약간 펌프 사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IHCC 인트라버틱 콜라겐 칼슘하고는 이 칼보시도 리트렉션하고 이렇게 웅플리케이션 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진희 쌤. 네. 두 가지인데 먼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GCC가 포스트 부스트 이네스인 경우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네? 포스트 부스트 이네스가 된다는 거를. 예. 그게 이제 제가 전에 오는데 균질한 매질이니까 튜브가 그러니까 같은 균질하니까 이제
과도가 좋아서 인해서 그렇죠, 그렇죠. 물도 균질해서 예, 예. 그렇죠, 그렇죠. 물도 균질하니까 그렇죠. 좋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알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게 이제 메타스타시스하고라기보다는 그래도 콜란조칼시노마 이런 거 콜란조칼시노마 감도가 뭐 늘어난다든지 이런 뭐 차이가 예, 물론 있지만 있죠. 그런 건 콜란조 칼시노마는 특히 이제 리버 내성 콜란조 칼시노마 이제 우리가 페리페랄 콜란조 칼시노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클래식 tumor은 우리가 이제 할룸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할룸에 이제 메스가 있어서 이제 발두트를 이제 누르기 때문에 구분되는데 이 페리페랄 쪽에 있을 때는 사실 콜란조 칼시노마는 우리가 아주 크게 발견되고 하면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메스를 발두트 누르기 때문에 아주 말다게 발두트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발전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되게 구분하기 힘든데 특히 이거 표면근지에 IHCC가 있을 때는 이게 아까 그랬듯이 험버산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메스에 IHCC 파이브로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때문에 이제 리트레이션인데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구분하는 좋은 점이 되어 있고 CES도 이 ICC하고 HCC가 좀 차이가 좀 있는 건데 김대생 혹시 아십니까? 좀 이따 김대현 쌤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ES에서 혹시 예, 그 차이죠. 네, 그거 네. 조금 이따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ICC는 그런 말씀은 이제 페리페리에 있느냐, 할룸에 있느냐, 간에 단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 리버 내 메스 중에서 ICC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이 많지 지금 질문 좀 부탁합니다. 이게 좀 지식을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예, 선생님 지정진. 예. 헤만지오마랑 HCC 그리고 메타스타시스 세 개를 구분해서 아주 중요한 감별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한 질문이. 자, 헤만지오마는 일반적으로 고에코로 찍을 때는 고에코로 보이고 큰 믹스드 에코로 보이고 만약에 이제 패티 리버가 있을 때는 헤만지오마 자체가 제에코로 보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헤만지오마의 제일 큰 특징은 헤만지오마는 메스 팩터가 없죠. 그러니까 작을 때는 주위에 이제 페리페랄 이넨슨부터 페리페랄 고에코의 이넨슨부터 띠가 보입니다. 이렇게 그런 게 좀 특징적인 것 같고 반대로 이제 HCG는 작을 때는 물론 고에코 그다음에 패티 고에코 보이고 제에코도 보이고 하지만은 페리페랄 헬로가 동반될 수 있고 그런 게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비행 간염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른데 리버가 노발인 경우에는 우리가 헤만지오마도 헤만지오마 할 수 있지만은 리버가 사실 비행 간염이 있거나 그런 헤파타이티스 환자에서는 내가 헤만지오마가 있으더라도 고액 변비는 늘었다. 사실은 제 같은 경우에는 총파만 갖고 내가 헤만지오마입니다 소리를 살짝 기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CT라는 이런 걸 또 추가하셔야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타사이트 캔서는 아까 했듯이 이제 메타사이트 캔서는 모양이 뭐 멀티플로 생긴 게 좀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메스 자체가 여러 개가 다 비슷비슷하겠죠. 반대로 HCG 같으면은 여러 개 있더라도 큰 메스가 하나 있고 그 주위로 여러 개의 메스가 조그만 메스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구분되어 있고 클러스터에 메스가 여러 개가 좀 뭉치갖고 이렇게 로볼레이션 대가 모이기도 하고 그런 차이 있었고 그다음 페리페 헬로가 있을 때 헬로가 되게 두껍지 않습니까? 아까 했듯이 이 메스가 빨리 자라면은 내부에 이 혈육을 못 받기 때문에 이스케미아가 옵니다. 이스케미아가 오고 과일로 네크로스가 오면은 여기 고액으로 보이고 반대로 이 밖에 있는 바이블 튜머 티슈는 제액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타겟 사이즈 나타나고 불저 사이즈 나타나는데 그다음에 내부에 이제 아주 이렇게 네크로스 심해지면은 리케펙션 되면은 내부에 아주 무역코도 보이겠죠. 그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분도 질문 좀. 하나 더 지금 예. 혈관 이게 좋은데 저는 HCC는 들리는데 실제로 혈관이 약간 뜬다든지 저는 이거는 거의 못 느끼게. 근데 HCC를 사실 우리가 이제 칼라 도플러를 사실 많이 안 해서 그렇지 해보면은 저명한 경우에는 페리페리로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가는 게 보입니다. 페리페리로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메스 따라서 이렇게 혈관이 보이고 보이고 이제 거기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혈관들이 이런 게 아마 네오바스쿨라시 문제 이렇게 안쪽으로 혈관들이 여기 보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IHCC나 메타스 캔서 이런 때는 혈관이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메스에 눌려서 이렇게 보이죠. 보이고 안쪽으로 관통대가 보이고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바스켓 모양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선생님 쪽에 에파토마 그런 말씀 안 됩니다. HCC 아, 여기 사진을 따라보면서 예, 그걸 예. 옛날에 썼는데 제가 써봐 또 HCC로 예, 사진을 따라보니까 그렇게 그건 고쳐야 돼요. 제가 백지 저를 글자 하나 때문에 그 자장한테 사실은 지킵니다. 이제 리본에 이제 메스가 있을 때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 임상을 했었기 때문에 리본에 메스가 있을 때 뭐 총파를 우리가 열심히 하고 많이 하지만은 뭐 제 같은 경우부터는 메스가 있으면 일단은 저는 CT를 한번 찍어보고 갔습니다. 메스가 있을 때 확인해보고 헤만지오마나 뭐 다른 것 같으면은 그냥 팔로우를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예. 반대로 그 비행관이 있을 때는 물론 꼭 해봐야 되겠지만 비행관이 없을 때라도 한 번쯤은 그런 팔로 필요했고 메스를 DD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초파 영상에서 요런 속이 있을 때는 내가 HCC가 더 열심히 되겠다. 요런 속이 있을 때는 내가 메타스캔서가 더 열심히 되겠다. 요런 게 있을 때는 해만지오 있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도 데피니트한 이야기는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또 질문 부탁합니다. 질문 자유롭게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실력도 오르고 또 발표하시는 또 이재준 쌤도 또 비슷한 질문을 받아가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 좀. 그러면 발표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또 하면서 준비하다가 좀 머문이 상거나 또 그걸 우리 이재준 쌤 물어보십시오. 사실 제가 이제 아는 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질문이 별로 떠오르는 게 없는데 사실 전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을 초음파도 어차피 감별도 안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좀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너무 꽂힌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 댁에서는 그래도 초음파로 어느 정도 감별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 보니까 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하겠다 생각했어요. 사실은 초음파로 HCC는 초음파로 하는 CT로도 애매한 경우, MRI도 애매한 경우에 바이옵시까지 하는 경우가 꽤나 많아서 초음파를 어릴 때 너무 그쪽으로 많이 예, 실제로는 우리가 조그만 그 HCC를 갖다 우리가 CT도 놓치고 초음파도 놓쳤는데 MRI, S 발견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검사가 한계가 이상이 없다고 해서 안 된다 소리는 잘 못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소견이 보였을 때 그래도 이 소견이 보였을 때는 거기서 내가 그냥 메스하는 것보다는 이 메스가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소견이 있으니까 나는 여기 HCC 가깝겠다. 아니면 요게 이런 속이 있으니까 나는 헤만지오마에도 가깝겠다. 나는 이런 속이 있으니까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공부를 해야지 그렇죠. 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선생님처럼 부정적인 네거티브 생각하고 포지티브 생각이 있는데요. 네거티브 생각이면 그러면 의미가 초파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모든 가령 판크레아스를 볼 때 야 판크레아스 뭐 이거 가지고 CT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냥 뭐 판크레아스는 뭐 종괴만 있는 것만 찾는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 종괴를 찾고 이걸 그래도 여기까지 진단을 못 하지만 이것이 무엇이겠다를 추정까지 가는 거하고는 결국은 그 사람이 생각의 약간의 차이지만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100% 진단을 못 하지만 이게 무엇일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을 진짜 호기심을 가져야만이 발전이 되죠. 그렇지. 그러면 이재준 선생님 밖에 황 선생님 이야기하실 때 디퓨즈 타입이 돼서 그 경계가 뭐 불면 이야기인데 이거는 경계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메스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잘 못 찾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아주 작은 메스들이 이렇게 그 포탈베이 따라서 침범해갖고 이렇게 퍼져가 있기 때문에 메스 자체를 갖다 찾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경계 이야기는 좀 제가 볼 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메시브 타입은 사실 경계 이야기 있을 건데 왜 경계가 불분명하지만은 그래도 여기가 메스겠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디퓨즈 타입은 경계하기 힘들고 오히려 메스 자체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사실 우리가 어떻게 초심자 보면은 시로시스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타링캉을 보기보다는 포탈 베인을 와서 베인 내 메스가 있는지를 갖다 찾는 게 더 빠르실 거예요. 이재준 씨 아주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현 선생 경력이 이제 많으니까 아주 참 HCC를 놓쳤는 케이스하고 또 HCC를 다른 사람이 놓치거나 아주 어려운 케이스를 찾았는 경우, 그러니까 자기가 미스 다이그노시스에 있는 경험, 또 자기가 아주 참 잘 찾았는 경험 한번 조금 설명 뭘 한번. 부끄럽지. 그렇지만 다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이제 그 C형 간염 환자가 그뭐 신경내과 선생님이 저한테 C형 간염 환자인데 만성 C형 간염이라고 보내셨습니다. 보내셨는데 제가 해보니까 저번에 내 케이스 발표도 한번 했었는데 실효시에 있었는데 뭐 메스가 잘 안 보여. 그래서 포스터라고 봤을 때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인터코사도 잘 안 보였었는데 동험적으로 보니까 뭔가 제 에코백을 보이는 것 같은데 솔직한 말로 제가 이제 확신은 없었어요. 그냥 뭐가 지금 보이는 것 같은데 뚜렷하지는 않고 그렇게 해서 제가 CT를 보냈습니다. CT에서는 그게 메스에 시작하는데 그 영상 선생님이 초반 사진 찍어 한 데는 내가 그거 봐도 HCG 알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 찾았고 그냥 메스 그 딱 한 소리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아예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검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쌤들이 안 보이더라도 보이는 데서 보이는 끝까지 찾으려 노력을 하셔야지. 그래서 제가 리버만 그냥 한 10분씩 보는데 그렇게 해도 못 찾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반대로 제가 라테랄 쪽에 있는 메스 검사한 지 한 3개월밖에 안 되는데 다른 데서 이상한 딱 했는데 레프트 라테랄 끝에 있는 메스를 발견하고 동상에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있기 때문에 특히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레프트 라테랄 엔드 끝에 있는 그 메스들 안 놓치게 잘 보시고 라이트 포스테리어 도움 쪽에 있는 메스 리버를 볼 때는 이게 이렇게 보이면은 이 끝쪽이 전부 다 이 맹점이기 때문에 맹점 부위가 안 생기도록 잘 보시는 게 중요하고 프로브를 처음부터 이렇게 세워서 보시는 분 계시는데 그보다는 눕혀서 레프트 쪽부터 눕혀서 잡아서 도움부터 밑으로 세우면서 이렇게 관찰하시는 걸 늘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또 그거 조금 아픈 걸 찌르는 것 같은데 그 놓쳐가지고 좀 애먹는 그런 경험은 있으신지? 저 네. 리버에서는 제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주 없고 다행입니다. 사실 뭐 메스를 발견했는데 진단을 못 내려갖고 이게 HCC는 아니긴 한데 HCC인지 뭔지 몰라갖고 이렇게 CT를 보냈는데 CT에서도 결론이 안 나왔어요. 그 결론은 환자는 FNH를 생각하고 팔롭 중에 그 다음 소실돼갖고 제가 모르고 있는데 이렇게 결론이 안 나는 그렇게 레프트 쪽에 한 5cm 넘는 큰 메스가 있었는데 사실은 결론도 못 내리고 CT도 결론 못 내리고 대학병원에서도 결론 못 내리고 바이옵시는 안 하락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혹시 그 추적됐는지는 안 했습니까? 추적 그 다음은 환자 소식이 끊겼어 지금. 다행이네. 예. 경북 때문에도 한 번 오고 환자가 안 오셨다고. 나는 친척인데 크로닉 헤파타이티스인데 해망지오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크기가 한 2cm 정도, 2cm 2cm 정도인데 왔는데 나이는 이제 40대 초반이었는데 그래서 나는 해망지오마 생각하고 그 당시에 이제 영상의학과 보냈고 영상의학과에서도 그 당시에 좀 초창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다이나믹 CT가 잘 안 될 때였거든요. 그래서 영상의학과에서도 해망지오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단을 줬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환자 팔로비 소실돼가지고 다시 왔을 때는 이 환자가 이제 허리가 아파가 문배고가 때문에 한의원에 다니다가 나중에 정형외과 다니다가 다시 우리 병원인데 그 당시엔 크기가 한 4cm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보온에 메타세이스 갖고 포탈리엔 스롬보시스를 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금 더 좀 검사를 더 했으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임프레션을 너무 강하게 줬으니까 영상의학 선생님들도 보면 서로 의존하거든요. 내가 임프레션 강하게 주면 영상의학도 따라가고 영상의학과가 임프레션을 강하게 주면 우리도 따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저도 몇번 그 케이스도 그렇고 디퓨저 타입의 HCC를 놓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산병을 가가지고 발견했는데 다행히 이제 동산병에서 잘 커버해줘가 우리 그 선생님들이 이제 자기가 별로 문제 안 되고 잘 넘어갔고 그래서 뭐 리버 가지고 환자한테 그렇게 좀 놓치기 좀 있는데 그래도 크게 당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는 느낌이 들고 하여튼 리버를 볼 때는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지금도 많이 듭니다. 자, 더 질문 추가 질문 없습니다. 있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또큰 거야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데 작은 형태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만지오면은 고했고 그 다음에 그 지방간 있으면은 고했고 써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보면 HCC도 써 있고 그렇게 일단 생각해도 되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모자이시즘이 그게 간암의 상당히 그래도 특징적인데 모자이시즘이 딴 종양에도 생길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자이시즘을 하기도 하고 메스네 메스가 있어서 노들이 노들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디페렌시에이션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결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황선에서 이야기할 때 그 여러 개 노들이 이렇게 그 septum이 그거 안 되고 이렇게 뭉치가 있어갖고 그렇게 보기 딱딱하는데 그거는 제가 잘못 해봤던 메스 내 메스가 있는 것이 보이거나 이렇게 고난도가 다른 게 여러 개 보이면은 에코가 달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모자이시즘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메스가 뭉치는 게 메타셀 캔서에도 메스가 뭉치거든요. 메타셀 캔서에서 메스가 뭉치는 거는 뭉치는 것이 눈송이처럼 이렇게 뭉치고 세툼이 없죠. 그래서 이제 HCC는 메스가 뭉치더라도 세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HCC의 전행 티피카라는 소견은 결국은 그게 노즐인 노즐 또는 세툼이 그 모자이시즘이 굉장히 중요한 소견입니다. 네. 박수 선생님 저 해서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그럼 박수 부탁합니다. 박수 선생님이 총합적으로 해설하고 쌤 중요한 이야기 다 하셔가지고 몇 가지만 좀 보태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황선희 쌤 강의 준비 잘 해주셨고 주로 최병현 쌤 책 중심으로 하신 것 같고요. 요약은 잘 된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케이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책에 있는 사진만 올려봤으니까 우리가 리얼 필드에서 우리 케이스들 모은 거 있으면 그걸 통해서 좀 문제 풀이도 해보고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를 좀 봤으면 더 좋겠다 이런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HCC의 촌파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최근에 그 촌파는 이제 레졸루션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메스를 잘 보겠다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패소피지올로지입니다. 그래서 HCC를 이야기할 때는 그 네오 안지오제네시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CUS나 업도미널 CT의 콘트라스트 이넨스를 이해할 수 있고, 그게 있어야 우리가 다른 메스와 디퍼렌셜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HCC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뭐 이재준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리제너레이팅 노듈에서부터 디스플라스틱 노듈, 그 다음에 HCC로 진행되는 패소피지올로지를 조금 이해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과정에 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이해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리버의 메스를 아까 김대진 쌤도 말씀하셨지만 메스의 한 장의 사진을 놓고 이 메스가 헤만지오마일까 아데노마일까 HCC일까를 구분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전문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촌파를 보지만 이 전체 환자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촌파를 왜 했는지, 크로닉 헤파타이티스가 있는 환자인지 어떤 임상 양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인지를 보고 우리가 내가 뭘 볼 것인가를 봐야지 찾을 수 있지,
S1부터 내가 S8번까지 빠지지 않고 매스를 찾겠다고 해서는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리보시로시스로 이미 팔록 중인 환자는 나는 뭘 봐야 되겠다. 지난번 사진은 어땠는가에 대한 좀 생각이 있어야지 포커스를 갖고 보면 훨씬 더 놓치지 않을 수 있고 또 매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를 좀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진을 조금 보면서 뭐 사진이 우리 사진이 아닌 책에 있는 사진이라서 뭔가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초음파의 이제 내부 에코인데 에코 덴시티를 가지고 우리가 매스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사이즈일 때 저에코의 노듈이지만 이게 리제너레이팅 노듈이고 디스플라스틱 노듈이고 아주 스몰 HCC일 때 더 저에코로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디스플라스틱 되면서 약간 에코가 증가되기도 하고 다시 또 저에코로 빠졌다가 또 그다음 헤테로지니어스로 바뀌고 또 모젝시즘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이제 저에코일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해가지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스가 보이면 리스크 팩터가 있는 환자의 매스일 것 같으면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HCC가 아닐 것인가 의심을 해보고 그런데 이 환자는 저에코를 보이는가 헤테로지니어스를 보이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접근해야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리버에 매스가 있을 때 이거 저에코니까 그럼 HCC고 고에코면 헤만지오마다 이렇게 하면 자칫 실수하기가 쉽기 때문에 다양하게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뭐 일반적으로 사이즈가 작을 때는 이거 저에코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이죠. 보통은 사이즈가 작고 하이퍼에코닉하게 라운드하게 보이는데 이 매스를 이렇게 그냥 볼 게 아니고 언더라인 리버가 어떤가를 제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 환자가 리스크 팩터를 갖고 있는 환자가 언더라인 리버 패솔로지가 크로닉 헤파타이티스나 시로시스가 있는 환자에서 생기는 매스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자익 시즘은 아까 뭐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모자익 시즘이 아니더라도 매스의 사이즈가 커지면 내부에 네크로시스라든지 헤모리지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형태의 매스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휴지한 매스가 있고 언더라인 리버 디지즈가 있으면 HCC에 대한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어티피칼 헤만지오마도 사이즈가 커지면 뭐 이런 형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있지만 이 형태나 모양만 봐서 HCC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조금 더 포괄적인 이해가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선생님 저 사진에서 매스 바깥에 저 에코로 보이는 거는 마일드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요거 말이죠. 네. 이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게 메스일 것 같죠? 네. 메스이고 메스 안에 뭐 네크로시스나 헤모리지나 이런 게 있고 약간 헤테로지니어스한 메스가 있고 이것만 봐서는 언더라인 패솔로지 조금 불분명합니다. 불분명하고 할로라고 보기는 너무 이레귤러하고 라운드하고 또 이걸 감싸고 있지 않고 그런 양상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내 생각에는 캔서 티슈에 오히려 인베이전이나 이런 걸로 이해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리페를 할로로 보면 좀 어렵고 이게 HCC가 맞다면 덕트 딜라테이션도 이해하기 어렵고 이게 콜란조라고 해도 덕트가 이런 식으로 딜라테이션 되기는 조금 유전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쌤 우측에 잠깐 우측에 보이는 게 저게 혹시 포탈베이 드로보시스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왼쪽 사진 중에서 우측 여기서 아니면 우측에 3시 방향. 예, 그걸 이야기하는 전체 요렇게 아닌가요? 요렇게 아닌가요? 가능성이 있네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에코 패턴이 지금 요게 언더라인 리버잖아요. 요게 요렇게가 좀 다른데 에코 약간
감소되어 있고 이쪽으로는 좀 에코가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맞아요. 아마 포탈 베인이 늘어나고 에코가 조금 떨어진 소프티시 메스처럼 이렇게 보인다면 아마 포탈 베인 딜라테이션 그다음에 포탈 베인 스롬보시스도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생각해 볼 수 있고 혹시 주 HCC가 있고 그 주위에 있는 도트 노즐 같은 게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뭐 룰아웃 되지는 않겠습니다. 예. 다이프라감이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쪽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폴타베인 위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약간 동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 보이네, 그죠? 아니면은 이게 인터코스탈이면 이제 안테리어 브랜치 가능성이 있겠네요. 스케일이 그러네요. 예. 예.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 C에서 보면 C에서 저게 그 블러드 베슬 보이는 게 저게 어디입니까 저기 밑에 있어요. 조사의 같은 사진인가요? 그 사진이 나오는 C에서 CUS는 아니고 칼라 도플러 칼라 그렇죠? 도플러. 예, 칼라 예, 예. 부위가 다른 거 아닙니까? 흙 앵글이 좀 다른 거 네, 같아요. 그 다르죠. 예. 좀 다르죠. 한국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약간 좀 그게 라테럴 선생도 보이고 그럴 수 있고. 요거는 하여튼 약간 프로브가 위쪽으로 돈 쪽으로 조금 예. 앵글레이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메시브 HCC인가? 메시브가 아니고 이것도 맥 노들라라고 네, 하죠. 노즐 타입이. 노들라가 커진 거죠. 근데 메시브라면 한 로브의 전체나 이런 게 인별부하고 메스가 이렇게 라운드한 노듈을 형성하기보다는 이레귤러한 경계도 불분명하고 이렇게 노들라라고 하죠. 요거는 아까 하이퍼에코익하게 보이는 그런 패티 메타몰포시스, 슈로빌드 포메이션, 벤서리드레이션 부분 영상이네.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까? 저는 많지 않습니다. 저는 경험한 지 별로 없는데. 책에 나오는 그 세 가지지만 거의 90% 이상이 페트 메타몰포시스입니다. 예. 이게 전형적인 그런 라운드예요. 그래서 기존에 거기 라테럴 쉐도잉이죠. 라테럴 쉐도잉 하는 거는 우리 HCC의 특징적인 소견이 아니고 어떤 라운드의 메스가 있으면 굴절이죠. 이 에코 그 초음파가 지나가는 속도의 차이로 인해서 뒤쪽에 이런 에코 프리한 스페이스가 라인처럼 생기는 게 이제 라테럴 쉐도잉인데 뭐 심플 시스템에도 생길 수 있고 다른 메스에도 생길 수 있으니까 있다는 것만 의미가 있지 이게 HCC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한테 아데노마 이게 중간주 여기 아데노마입니다. 중간주 중간지오마도 여기는 이제 에코제닉한 린이 아주 특징적으로 보이는 거죠. 아데노마. 예. 저는 빗소리 안 주고 저거만 주면 아데노마. 알겠습니다. 이게 HCC. 예. 케이스가 내렸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페리페럴 할로는 뭐 상당히 의미가 있죠. 아까 뭐 설명 잘 하셨고 또 메타스타틱 튜머 있을 때 HCC 그 페리페럴 할로와 양상이 조금은 차이가 있고 대개 그 HCC일 때 이런 페리페럴 할로는 캔서 티슈가 아니죠. 보통 노멀 리버 티슈가 컴프레션 되거나 아니면 뭐 슬무화가 되거나 그래서 형성하는 거고. HCC인가요? HCC 페리페럴 할로 이런 면적이 되겠죠. 렌스가 좀 있나요? 이거 하지 않았습니다. 저 뒤쪽 여기는 이네스가 좀
수 있는 성격이 있고 매스를 이렇게 모자이크는 아까 뭐 다 말씀하셨고 지금 모자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모자이크 시즌이면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 중간에 섹툰이 있고 티슈가 다른 조직들이 백들 헬로가 백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만 놓고 본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GCC라고 말할 수 있겠나. 그래서 전체적인 개괄적인 그 환자의 임상적인 현상을 알려줄 것이다. 칼라 도플러는 뭐 아까 이재준 선생님 다 말씀하셨고 스킷 형태, 그다음에 튜머가 베스 인베이전 하는 형태, 비투어 형태, 그다음에 정상 이 네 가지가 나타나죠. GCC는 주로 베스킷하고 튜머 쪽으로 혈관이 인베이전 하는 걸로 되어 포탈베이스 롬보시스. 포탈베이스 롬보시스가 튜머스 롬보시스를 얘기하려면 포탈베인이 늘어나야 되고 포탈베인스 롬보시스 주변에 메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혈류는 이 말입니다. 이 포탈베인스 롬보시스를 먹여 살리는 피딩하는 혈류를 찾는 거죠. 그게 의미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포탈베인스 롬보시스 때문에 혈류가 좀 좁아지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나 이 메스를 먹여 살리는 피딩 아터리, 피딩 베스를 찾는 것이고 세 가지가 튜머스 롬보시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탈베이스 오시가 GCC 말고 나중에 저기 GCC 생각나요? 아이고 리보시로시스에 하이퍼 코아규빌리티도 생길 때도 안에 스룸보시스가 있다가 또 이게 저절로 없어지죠. 손질될 수 있잖아요. 딴 하면 자꾸 안 생기고 그 아니면 시로시스나 아니 다른 것도 신경 안 생기는 거는 아닌데 이제 HCC인 경우에 아까 베슬 인베이전이 잘 되는 걸로 돼 있었죠. 대표적으로 포탈베인 인베이전이 되고 그 다음에 헤파틱 베인에도 역시 인베이전 될 수는 있습니다. 메타스 캔서도 드물게 인베이전 될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포탈베인 인베이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필트레이팅 타입하고 디퓨즈 타입은 우리가 초음파상에서 메스 자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포탈베인 스롬보시스를 발견해서 메스를 역추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포탈베인을 트레이싱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런 있어요. 그 다음에 조영진강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리제네리팅 노듈에서 로그레이드 디스플라스틱 노드,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스틱, 그 다음에 웰 디프렌시드, 프리 디프렌시드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제 디스플라스틱 노듈의 끝 단계부터는 이제는 새로운 혈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헤파틱 아트리에 서플라이 받는 새로운 혈관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서 얼리 HCC에서는 한 3분의 1에서 한 4분의 1 정도는 헤파틱 아트리에 서플라이를 받는 새로운 네오 비스큘레리제이션이 생기고 프리그레스 타입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헤파틱 아트리 스프라이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CT에서 인핸서를 하거나 조형 증강 초음파를 해보면 얼리 아트리얼 페이지, 포탈비엔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헤파틱 아트리를 통해서 바로 인핸서가 되는 게 HCC의 아주 특징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이 안지오제네시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 얼리 HCC하고 스몰 HCC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재준 선생님 말씀대로 스몰 HCC 하는 거는 사이즈만 2cm 이하 되면 스몰 HCC입니다. 그러나 얼리 HCC하고 그 대가 되는 거는 프로그레스 HCC, 진행된 HCC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얼리 HCC는 대개는 이제 2cm 미만인 경우가 많고 대개 디프렌시에이션이 좋은 웰 디프렌시에이션이 돼 있고 대개 이제 마크로스코피하게 보면 베이글이 노듈이 있지만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아직 캡슐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 노멀 리브 셀을 리플레이싱하는 그런 단계가 얼리 HCC고
되게 예후가 좋고 디스탄트 메타나 포탈 비엔스 음보시스 잘 없는 거를 얼리 HCC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이즈보다는 이 네이처, 캔사의 어그레시브니스 이런 것들이 훨씬 가볍다는 말이죠. 얼리 HCC. 그 다음에 프로그레시브 HCC는 노듈라합니다. 이제 경계가 선명해집니다. 노듈라하게 경계가 분명한 디스팅크트한 노듈이 형성되고 이제 디프레시에이션이 증가되죠. 모더리트나 뭐 푸리 디프레시에이션으로 증가되는 양상이고 보통은 사이즈가 2cm 넘는 경우가 많은데 적더라도 그렇게 될 수는 있고 그래 되면 이미 그 혈류의 변화가 사이즈가 비슷해도 아마 프로그레스 타입은 이미 혈류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콘트라스트 이멘스나 이런 걸 해보면 이미 차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공격적이고 다른 데 메타가 있는지 포탈빈 메타가 있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게 프로그레스 HCC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손준혁 선생님 하신 콜란지오 CA하고 HCC하고 헤만지오마하고 메타 감별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하면 사실 뭐 쉽지는 않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일단 콜란지오 CA는 티피컬한 HCC 모양이 아니면 그 언더라인 리버 디지즈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생기는 메스라든지 이런 티피컬한 게 아니면 콜란지오 CA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C 저 뭡니까? CS 때 잘 동반되고 그렇죠. H하고 관계 있다 하죠. 좀 관계 있고 그다음에 C형 간염하고도 조금 관계 있다 하죠. 콜란지오.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페리페럴 덕트에 딜라테이션이 있으면 더 좋은 소견이고 아까 그렇지 데스모플라스틱 리액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컨트랙션이 잘하기 때문에 메스가 한쪽으로 움리케이션이 오는 그런 양상이 있는데 그 콘트레스 이넨스드 울서선호를 해보면 그 HCC하고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얼리 아테리알 베스큘라리 잘 되지 않고 워시아웃도 뭐 패턴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겠고 그 다음에 헤만지오마는 뭐 이제 헤만지오마는 HCC하고는 이제 완전 비나인한데 모양만 가지고 감별이 잘 안 될 수 있죠. 특히 어티피컬하고 자이언트 헤만지오마는 감별이 잘 안 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언더라인 리버 디지즈가 있느냐 없느냐 또 이 경계가 아주 선명하냐 또 에코제닉한 림이 있으면 HCC가 페리페럴 할로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변화 그 다음에 티피컬하게 그 시기나 자세에 따라 변하는 웹센 인사이드 이런 것들의 양상을 보고 판단하는 데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겠다. 또 혹시 질문 또 없습니까? 질문요. 김대현 쌤 혹시 김대현 콜란지오 CA 그 앞으로 CUS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제일 어려운 게 콜란지오 CA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진단이 앞에 나왔어요. 예, 감사합니다. 시간 좀 있나요? 네, 좀 많습니다. 오늘 CBS하고에 대해서 잠깐 개념을 여러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대학병원의 선생님들의 전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 서울 임상 초음파 패널 디스커션 강사로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거기 질문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CUS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가 파인딩 직접 안 하시더라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초음파 이제 급여화가 되고 나면 앞으로 또 이 조영제가 또 급여화 되는 가능성이 결국은 됩니다. CT 조영제가 도움이 되듯이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아까 스몰 그다음에 얼리 뭐 이렇게 웰 디퍼런시에이션 이거는 이제 결국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이게 스몰 ACC는 사이즈 그다음에 웰 디퍼런시에이티드는 히스톨로지 디퍼레이션 정도 그다음에 이제 얼리 ACC는 구조 아키텍처가 어떠냐 뭐 러블라 스트럭처 유지하냐 포탈 취급대 유지하냐 이거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CUS는 ACCC의 CUS는 보시면 기본적으로 얼리 페이스에 알츠할 페이스에 보통 한 30초 정도
유사를 놓고 나서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이넨스가 일반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아주 인텐스하게 되고 토탈 페이스가 한 30초에서 120초 정도 되는데 그 사이 보통 와시와시 되기도 하지만 보통은 아이소 정도 됩니다. 약간 와시와시 때는 되기 시작하는 건데 한 2분 이상 지나면 딜레이 페이스 부분은 이제 약간 디펙트로 보이는 데이 와시와시 되는 게 특징이고 이제 이것은 일반적으로 티피컬한 건 그렇고 이제 디프레시에이션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푸얼리 디프렌시에이트 분화도가 안 좋을수록 이 포탈 페이스에서 좀 더 빨리 와시와시 됩니다. 이게 이제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몰 HCC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웰 디퍼런시에이트 얼리 HCC 같은 경우에 하게 되면 이넨스는 되겠지만 포탈 데이 페이스 와시와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딜레이 페이스에 와시와시 된다고 무조건 HCC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와시와시 된다는 것은 포탈 트랙트가 벌써 소실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포셀도 없어지고 포탈 트랙트가 없어진 거지만 헤파토카시노제네시스 보면 이제 보상에서 디스프라싱 노드에서 하이 얼리 HCC 포커스가 있을 때는 거기에는 포탈 트랙트가 아직 남아 있고 이와 이제 언피어드 아트리 또 아직 있는 그리고 거기 아트리도 좀 불량하고 포탈 메인도 아직까지 완전히 소실되지 않은 그게 이제 사람마다 어느 것이 더 많고 적고에 따라서 이 이넨스 패턴이 적을 수도 있고 알잘 페이스에 이넨스가 덜 될 수도 있고 토탈 페이스, 딜레이 페이스에 와시아웃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티피컬하게 이렇게 보이지만 얼리 페이스에 알잘 페이스에 이넨스가 되지 않고 거의 아이소로 되다가 딜레이에서 약간 와시아웃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스몰 HCC, 얼리 HCC예요. 그다음에는 이제 이넨스가 됐다가 딜레이에 아이소로 남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패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비나인과 멀리너식 구분하는 기준은 이제 얼리 페이스, 알차 페이스 이넨스보다는 딜레이트 페이스에 와시아웃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가지고 일반적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알차 페이스 이넨스가 확 되더라도 딜레이트 페이스에 와시아웃이 안 되면 일반적으로는 HCC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 와시아웃이 되면 가능성이 많고 헤마안지오마처럼 이렇게 되더라도 딜레이트 페이스에 와시아웃이 안 되고 계속 이상이 유지된다. 그래 되면은 비단 가능성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헤만지오마라도 페리페리 쪽에서 안쪽으로 선티피달 이넨스가 되는 경우 있지만 사이즈가 작고 하이플로우 헤만지오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넨스가 되거든요. 되기 때문에 이 얼리 알트라 페이스 이넨스 패턴만 가지고 헤만지오마 HCC 구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딜레이 페이스에 어떤 양상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클란지오 칼시노마는 이제 양상은 얼리 페이스에 알트라 페이스에 이넨스 패턴 림 이넨스가 주었답니다. 림 이넨스 가쪽으로 주 이넨스가 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메스의 림이 메스 그러니까 튜머 메스의 바깥쪽입니까? 예, 아니면 그렇죠. 아예 리버 뭐 옆에 리버 메스 쪽에 메스 페리페리 쪽으로 주로 이제 이넨스가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립 이넨스, 그다음에 떨어지는 사이 이넨스 되는 경우, 하이퍼 이넨스, 뭐 전체적으로 이넨스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패턴이 있는데 주로 가장 많은 것은 마진 쪽으로 립 이넨스가 되는 것이 특징이고 포탈 페이스에서 빨리 와시하시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건 메타스테시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메타스테시스에도 그리고 또 하이퍼바스큘라, 그다음 하이퍼바스큘라 두 가지가 있듯이 메타스테시스 중에서 하이퍼바스큘라는 메타스테시스는 이렇게 HCC와 얼리 페이스에는 똑같이 이넨스가 됩니다. 그리고 포탈 드레이스 페이스에 와시아웃이 빨리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차이는 아까 HCC의 디프레션션 정도하고 따라서 비슷한 구분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솔리트리 메타 경우에 메타의 경우에 그러니까 폴리 디퍼런시에이티드 HCC와는 감별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이포바스큘라 메타스테시스, 팬크라스 캔서 같은 브레스트 캔서에서 메타가 되는 경우에 예를 들면 하이포바스큘라 메타 같은 경우에는 콜란지오와 마찬가지로 림만 이넨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패턴이 제일 많은 것은 림 이넨스, 페리페리 쪽에 림 이넨스가 되는 것이 특징이고 물론 와시아웃은 빨리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제 안쪽으로 약간 헤테로지니어스하게 약간 차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미넨스만 가지고 얘기는 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메타와 플란저는 리미넨스가 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와시와시 되는 것이 빨리 와시와시 된다는 것이고 ACCC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도 아주 미넨스가 얼리 페이스 잘 되면서 약간 좀 이제 딜레이드 와시와시 된다. 그게 이제 차이가 되겠습니다. 에만지오마는 이렇게 양성 질환이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바깥쪽에서 일반적으로 바깥쪽에서 리미넨스처럼 보이는 듯 하다가 안쪽으로 센트리피탈 이넨스가 되는 것이 특징이죠. 그게 특징이고 드레이드 페이스까지 계속 이넨스가 유지가 된다는 것이 특징이고 와시와시도 많죠. 하지만 이제 CUS를 해보면 오랫동안 이렇게 프로브를 대고 계속 이렇게 주게 되면 그 안에 마이크로 버블이 디설션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와시와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오랫동안 음악 아주 판별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까 황 선생님 강의하실 때 그 나중에 딜레이 페이지 지나가면은 그 리버 자체가 하얗게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냥 초음파에서 발견했던 스모라의 GCC가 발견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거는 이제 쿠퍼 페이스예요. 네. 그래서 이제 소노뷰 제가 주로 쓰는 건 소노뷰고 하드웨어 쓰시면 소노뷰는 보통 한 3, 4분 안에 끝납니다. 이제 마이크로 버블 자체 디솔션이 되는 것이 한 4분 안에 다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볼 수 없고 소나조이드는 쿠퍼 페이스까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보통 한 5분에 10분 정도 길게는 1시간까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딜레이드하게 와시아웃이 되는 경우 보통 소노뷰를 했는데 3분, 4분까지는 와시아웃이 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딜레이드 와시아웃이 되는 경우 분화도가 좋은 HC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분화도가 좋은 경우에는 3분 안에는 디펙트가 없다가 한 10분 지나서 디펙트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쿠퍼 스페이스에 디펙트를 보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소나조이드가 좀 이펙티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한 10분 정도 뒤에 보면은 처음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알처 페이스 이넨스가 스텝작이 되지 않다가 딜레이드만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쿠퍼 페이스를 보면 알 수가 있고 이때 다시 아까 얘기했던 세컨드 인젝션, 리인젝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소나조이드를 인젝션하게 되면 디펙트가 있던 그 부위에 다시 이넨스가 되는 것을 보고 확실하게 ACCC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거 아까 얘기했던 리인젝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조영제는 소노뷰 같은 경우에 5cc 정도가 용량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한 2.5cc를 먼저 주사를 합니다. 대부분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2.5cc를 주사를 주고 반 정도는 남긴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필요하면 한 번 더 인젝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노뷰 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3, 4분 지나서 이제 소실되더라도 예를 들면 뷰를 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을 때는 5분 지나서 다시 인젝션해서 45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이런 로우 프리퀀시를 보다가 서피스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같으면 하이 프리퀀시를 바꿔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한 번 더 5분 지나서 다시 인젝션하고 그 부위에 좀 더 좋은 영상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한 사람한테서 개봉해서 그날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 2.5시 쓰고 2.5시 남으면 그날 소지 못하면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2번 다 사용합니다. 비나이 중에서 반별해야 될 것은 에페네이시인데 에페네이시는 저는 아직 경험이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얼리 페이스, 알트라 페이스 이렇게 아주 브라이트하게 해서 해야 되죠. 하지만 잘 보면 스포크 이렇게 해서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센트리퓨갈하게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쫙 나오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것이 딜레이 스테이지까지 거의 이넨스가 유지되거나 아이소 이넨스 유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고 바디 가노데마 같은 경우에는 이넨스가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센츄리 피터하게 오히려 에페니시보다는 반대로 안으로 쳐들어가는 쪽에 이넨스 패턴이 더 많고 딜레이 페이스에 가게 되면 에페니시와 달리 이 바디 가노데마는 튜머잖아요. 그래서 포탈 트랙트가 없습니다. 없어서 딜레이 페이스에 디펙트가 좀 생기게 되죠. 약간 와시아웃이 되는 것이 특징이고 그래서 보통 ACCC에서의 와시아웃보다는 훨씬 더 약합니다. 그러니까 제 책에는 소프트 와시아웃이라고
소프트 와셔하시 약간 와셔하시 이런 것이 틀리죠. 그래서 FNH 아데노만 그렇게 구분이 가능하는 것을 보고 압세스 같은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구분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바깥 미미넌스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안쪽에 만약에 센트럴 네크로시스가 있다면 바깥쪽에 주로 립 쪽으로 미넌스가 되는 것이 특징이고 딜레이 페이스까지도 와셔하시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안쪽에 네코가 부분 사이사이로 세프테이션이 있으면 세프테이션 쪽으로 이넨스가 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판별이 가능하고 이제 처음에 얼리 알처럴 페이스 때 보면 보통 알처럴 페이스지만 헤파틱 그 앱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자체가 컨제션형이에요. 헤파틱 컨제션형이기 때문에 이 알처럴 페이스 앱서스 부위에 이넨스가 되는과 동시에 이 헤파틱 파렌카임에도 약간 이넨스가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의 감별점을 공부하고요. 그 정도면 거의 다 감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책 보실 때라든가 DDX 하실 때랑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소나자이도 소나뷰 아니면 아까 소나뷰를 쓰신다 했어요? 소노. 아 예. 그러니까 그럼 지금 얘기하시는 건 소나자이드가 또 딜레이가 있을 수 있으면 그게 더 좋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보이는 경우는 거의 안 해도 충분히 진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두 개 다 쓸 수 있는데 일본은 소나조이드만 쓰고 네. 나는 좀 틀리. 소나조이드 일제거든요. 일제거든. 아이치 예. 소나뷰하는 건 소노뷰는 이태리제. 밀라노, 바로코인가? 브라코라는 브라코에서. 소나조이드는 일본 다이치. 지금 여러분들 그 저번에 한번 메일 보셨겠지만은 초음파 급여가 되면 그 상복부에 수가가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그 중에서 초음파 조형 초음파를 하게 되면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 정도 가산점이 있고, 그러니까 수기료라는 것이 있죠. 그게 있고, 아이값도 인정. 다이값은 인정하지 않돼 있습니다. 다이값은 일반 100대 100으로 해야 돼요. 하고 앞으로 이제 몇 년 뒤가 되면 그것도 수가가 내려올 것이고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 되면 일본처럼 좀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지인에서도 좀뭐 전들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지인이 전들 없어요? 지인도 G 것이 G 헬스 케이스 나온 그게 이제 그 성화죠. 집에서. 아이치가 그걸 예. 근데 궁금한 거는 진짜 뭐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좋긴 한데 실제 임상에서 다 모든 걸 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에서 그거는 뭐 컨트라스트를 일본에는 컨트라스트 굉장히 많이 해요. 예, 무조건. 왜냐 보험이 되고. 이거 액세스 어지간하면 내가 봐거든요. 왜 그러냐면 CT의 그처럼 바로 그 초음파기기 옆에서 바로 하고 방사선 피폭도 안 되고 보험이 다 되고 그러니까 일본은 뭐 굉장히 뭐 그냥 뭐 뭐라 할까 뭐 그 하듯이 쓴다 하죠. 예, 그 네. 일본에 가면 그 초음파실 옆에 항상 소나조이드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IV 세트하고 다 있어서 초음파 보다가 만약에 메스가 있는데 DDX 해야 되겠다. 그리고 CT 찍을 때 다이 다이 써듯이. 하지 않습니까? 다이 뭐 거의 준비되어 있잖아요. 리얼 컬러고 없으면 뭐 하듯이 초음파 조경전 오히려 그런 부분 제약이 전혀 없기 때문에 또 부작용이 없잖아요. 필요하면 바로 어시스트한테 라인 잡아서 준비하라 그러면 바로 5분 안에 시작할 수 있죠. 그 환자 보호자나 환자한테 미리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조영제 사용하는데 얘기도 하지 않고 다 사용하고 나중에 치는 이제 무작위 보고 없어요. 부작용이 없어요. 그게 CT는 아이오다인 테스트를 하지 않나요? CT 찍어보셨죠? 찍어보면 뭐 테스트 안 합니까? 아이오다인 테스트 하는데 이거 소노비오는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쓰면 되거든요. 그거는 뭐 리달 소시스 전혀 없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안전하게 써요. 샥이라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혹시 질문 또 있습니까? 그럼 마지막에 내가 하나 좀 서머리 좀 해주십시오. 그 우리가 이제 그 HCC의 웰 디퍼런시에 HCC하고 모더레이트 푸어리하고 푸어리하고 좀 틀리거든요. 우리가 early enhancement, early washout 개념은 바로 moderate differentiated HCC거든요. 아주 푸어리 되어보면 그런 개념이 또 안 되거든요. 근데 웰 디퍼런시에 HCC가 문제거든요.
그 이제 제일 영상의학 선생님 스트레스 뭐니 웰 디퍼런시 HCC 때문에 어리 인핸스먼트, 어리 워시아웃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할 수 없이 프리모비스트 가지고 감별을 하거든요. 그거 이야기 좀. 프리모비스트. 예, 가드니엄의 그 MR. 네, 이거는 이제 결국 이제 HCC가 이제 진행이 될수록 좀 프로그레션 될수록 안쪽에 있는 프론탈 트랙트도 이제 없어지고 쿠퍼셀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뭐 개념인데 아주 얼리 HCC 같은 경우에는 포탈 트랙트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네오바스쿠라리제이션도 되지만 포탈 트랙트도 그러니까 네오바스쿠라리제이션도 약하고 그러니까 포탈 트랙트의 소실도 아직 별로 없고 그러니까 쿠퍼셀도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쿠퍼셀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제 그 개념으로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들 이상으로 디퍼런시에이션이 악화가 되면 쿠퍼셀도 확실하게 없어지니까 더 프리모비스트나 MR이라든가 아니면 조형 초음파에서 어떤 그 인핸스 패턴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얼리 같으면은 그 쿠퍼셀이나 포탈 트랙트의 어떤 구조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하고 차이가 있으므로 그 아마 인핸스 패턴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키텍처의 차이라고 보죠. 그 무슨 말이냐 요약을 하면 이제 제일 진단이 어려운 게 이제 영상의학에서 웰 디퍼런시가 그러니까 아주 그 네오바스큘레이션도 안 생기고 그것도 유지돼 포탈 에리아도 있고 바일닥트도 조금 바일닥트가 이제 먼저 소실되겠죠. 그래 되니까 우리가 이제 프리모비스트가 하는 거는 MR 조형제를 쓰면 이 헤파토사이트의 업테이크가 익스크리션이 되거든요. 익스크리션 되는데 HCC는 이제 헤파토사이트 이거 암 세포는 익스크리션을 잘 못하거든요. 익스크리션. 그리고 바일닥트가 디스트랙션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페이스에 딜레이드 페이스에 디펙트가 나타나 버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프리모비스트 웰 디퍼런시에이트 HCC 진단은 프리모비스트란 그 CT가 안 되고 MRI에 프리모비스트한 조형제를 사용해 가지고 그 딜레이드 페이스에 디펙트가 있으면 HCC, 디펙트가 없으면 HCC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옛날에는 쿠퍼셀 업테이크하는 조형제를 쓰는데 그거는 이제 쿠퍼셀은 HCC는 쿠퍼셀이 없어지고 비나인 세포는 쿠퍼셀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쿠퍼셀을 업테이크 되면 그게 그 시그널이 드롭되는데 그거 시그널 그러니까 HCC는 쿠퍼셀에 없기 때문에 쿠퍼셀에 다이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그널 드롭이 안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진단을 했는데 그 조형제는 부작용이 많아가 지금 안써 퇴출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웰 디퍼런트 HCC 진단은 프리모비스트. 예, 제가 약간 헷갈려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스피오. 예, 스피오라는 건 이제 그 쿠퍼셀 업테이크 되는 거죠. 제가 얘기하신 프리모비스트 이제 익스크리션 되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수준이 너무 높은 됩니다. 역시 두 분 정말 발표하시는 분 수고하셨고 우리 두 분 다 이재준 쌤하고 두 분 다 세 분이죠.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니어도 도움이 되고 시니어도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리 있습니까? 나 없는 줄 알고. 저번에 못했던 그 동영상 그거 껐다가 다시.